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익산시장 예비후보 신보균입니다. 익산의 빚 1640억,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시정 홍보 영상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 익산의 뼈아픈 성적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익산의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시민들의 자산 가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산을 망치고 있는 낡은 시스템을 수술해야 합니다. 금년 익산시의 채무가 16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지방채 이자 부담이 가중될수록 정작 긴급한 민생 현장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재정적 여력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하는 잔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 호언장담했던 무예산 건립 예산 약속이 결국 지방채 폭증과 정부의 고위험 재정 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정의 예측에 실패하고 시민에게 뒷더미를 안겼다면 이제는 누군가 그 결과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지나간 정책의 실패 대가를 왜 사회적 약자가 치러야 합니까? 시민단체가 분석한 우리 시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의 의존성 예산은 성역처럼 보존하면서 정작 어르신 목욕비, 응급대응, 농촌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위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책임전가형 행정입니다. 아파트 공급 정책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늘어나는 과잉 공급 시스템이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낡은 시스템이 익산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장난 리더십을 즉각 수술하겠습니다. 저 신보균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전문가의 전문성을 담아 익산을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재정 혁신입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빚 없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빚 숨기는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전면적인 예산 실태 점검을 통해 위기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불효불급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를 상환하고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 복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발 혁신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익산형 공공기업 협상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개발의 결실이 사업자의 주머니가 아닌 공원과 주차장 등 시민의 일상으로 정당하게 관리되도록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거 혁신으로 무분별한 공급 대신 삶의 질을 챙기겠습니다. 물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과 청년 주거 안심 정책을 통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익산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고 홍보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력이 검증된 저 신보균이 익산의 고장난 시스템을 뿌리부터 고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책임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닌 책임으로 홍보가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신보균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축하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의견문이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은일 시장 정책에서 코스트코가 지금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코스트코가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변도시도 쏙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개발 이것을 해가지고 공원 일몰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 차관님께서 정 시장이
부채 도시로 전락해 익산을 마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신하는데 정 시장이 부채 도시로 성공하고 부채 도시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막대한 부상비 부담으로 시민에게 돈을 전가시켰고 현 시장이 무능했고 또 이를 통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고 시민은 교통난 환경 악화에서 살아나간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공원 일몰제로 해서 익산시 자이아파트가 1,600여 세대가 넘는 것 같아요. 1,500세대가. 근데 100% 분양이 되고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이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수가 우리 여기에서 본 환수도 나오는데 이 환수가 시장님이 되시면 이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풍경채나 자이아파트 특히 이 환수 문제 앞으로 이 자이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시장 선거가 끝나면은 자이아파트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이 분양 문제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환수를 하고 시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가 분양 그런 문제에서 서울에서 떴다방 것 같다고 하고 이 부분이 그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 담합을 해서 담합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반드시 좀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은 그 자이아파트를 어떻게 환수를 하실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개발 이익은 우리 시민의 몫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제도가 중앙에서 만들어지고 지방에는 아직 그게 다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일부 지자체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 조례. 익산을 보니까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개발 이익 환수의 그런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현재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고 나중에 그런 제도가 사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탐뉴스 정영국입니다. 우리 신보균 예비 후보님께서는 정원율 시장님의 재정 실패와 개발이익 환수 부재를 비판하셨는데 1645억 원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선될 경우 세금 인상 없이 이를 임기 내에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과 재원 마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지금 갚을 여력 이것이 좀 굉장히 어렵다. 이 갈수록 늘어나고 커질 것이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진단을 한 결과 우리 익산시는 고위험 재정 구조로 굉장히 지금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상황이고, 고위험 재정 구조라는 것은 세입은 별로 늘지도 않고 거의 그 제자리인데 세출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은 또 늘어나고 있어서 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것이고, 또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교부세 현재 우리가 19.24%의 그 교부세를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 그걸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 속에 그것을 인상하겠다, 교부세 배분 비율을. 그래서 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여서 지방의 재정을 좀 넉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그런 실행, 대통령의 실행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 제 위에도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나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익산의 세입 기반을 확충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서 우리가 갚을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이 갖고 있는 그런 향토 기업이나 이 현재 기존 기업의 확장, 경영 개선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신규 기업의 유치도 필요하고 또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해외 자본의 유치도 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익산의 세수 기반을 넓혀줘야 한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중앙의 대정 교부금이나 또는 민간의 투자를 통한 세수 기반 확충 그리고 불급한 세출 조정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산 재무가 1640억이라고 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이 투표를 보니까 지방채가 2019년 내가 지금 잘 보이질 않지만 2019년도부터 이렇게 수평을 이루다가 이렇게 지금 급상승을 했어요. 보니까는 지방채 채무가 여기서 전시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전시성 이 부분에 저기 예비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익산의 가장 전시성 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익산시에 가지고 있는 전시성 예산은 행사성들이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종의 행사 사업비들을 살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또는 행사를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민간 사업 보조금 또 위탁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평가 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도 그런 보조 사업이나 위탁 사업의 평가를 또 엄격히 해서 그 실효성을 높여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600억이라는 것은 익산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신청사를 건축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있고 익산시 하수관로 이런 부분에 BTL, BTO가 있어요. 예. 그 자기 채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간 것이지. 전 지금 예를 들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 신청사 건축 때문에 제가 본 기자는 볼 때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신청사 건축이 상당 부분 이 지방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래 무예산으로 LH의 위탁을 통해서 건립 비용을 좀 충당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 지금 차질이 생겼고 그러면서 전 사업비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조달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비용이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신청사의 문제는 분명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기자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있느냐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소모성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공단을 만든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앞으로 좀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요? 예, 그 지방채 구조가 좀 규모가 크다 해도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투자라고 하면 생산적인 투자라고 하면 이게 환수가 또 지방채의 상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신청사 이런 것은 생산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하기가 쉬운 그런 구조는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그 부분을 줄여서 또는 사업비를 줄여서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세입 기반을 확충해서
이 부분을 상환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지었지만 돈 1640억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익산에 오면 익산에 예를 들어 신청사가 이 정도 있으면 어떤 랜드마크로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꼭 나쁘게 평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원 일몰제도 내가 신전 시장님 그림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공관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럼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소라상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빈민가처럼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보시기 어때요? 후보님이 다 다녀보시지만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이게 장단점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무조건 과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공원 일몰제의 실시가 전체 다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 공원 일몰제로 이 한꺼번에 무리한 과잉 공급이 아파트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 시민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우리 익산 경제를 돈이 돌지 않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청사도 지금 일본의 도쿄도 청사처럼 관광지의 랜드마크처럼 명소로 만들면 관광객의 또 수입도 늘 수 있고 또 주변에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랜드마크화하고 관광 명소로 좀 발굴할 수 있는 일을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주소가 1645건의 가장 큰 이유가 신청사 문제 같아요. 이제 신청사 문제는 수도 없이 기자들이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해소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정원윤 시장님께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짓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발언을. 그리고 나서 그때 그 LH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 기자들 했던 내용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내용을 마치 공짜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사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측한 대로 지금 완벽하게 좀 부채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그때 정원윤 시장님이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한수 시장이 전 시장이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분양을 하면서 사실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시청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빚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구조로 보면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 돌아와가지고 법인세를 낸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은 매칭 사업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국가 공무원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네.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신청사의 그 계획이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재정 구조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친환경 차량도 매칭 중 사업을 해서 또 부피가 내려오더라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기후위기 대응이나 안전 예산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 그것을 감축 예산 편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구조 측면에서 세출 예산 줄일 것, 불이불 줄일 것 줄이고 행사성 예산 줄이고 저부터 행사성 예산이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만일 새로운 익산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취임식도 비용을 화려하게 들이지 않고 시청 내부에서
간소하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몇몇 내비만 쫓아가고 배수하는 간소한 취임식을 통해서 그런 행사 비용을 삭감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교부세,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 그런 그 행정을 주시기 하니까 교부세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민간 기업 또 해외 투자 자본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방 세수를 확충하는 세입 개발 확충 노력을 부단히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시스템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혁신 방안을 취임 직후에 만약 취임하게 되면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시 부채가 지금 1,640억 원이잖아요. 예. 원래는 당초 계획이 3,000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래에 발생될 그 채무에 대해서 이산시의회가 그 비판을 하고 나서 원래 3,000억이었던 채무가 1,640억으로 그만 줄을 거예요. 근데 1,640억에 대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이산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일단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 조성을 하려면 또다시 주황지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000억이 넘게 1,500 이상의 예를 들어서 3단 조성비가 또 주성하게 발행하려면 지방채 또 발행이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익산의 재정 구조가 어떤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조차 벌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 자체 세수는 14%대로 지방 재정 차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또 교부세가 그간에 좀 줄어왔기 때문에 그런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적인 산단 조성비 이런 것들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산단을 유치를 해야죠. 국가 산단을 유치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 절약분과 또 국가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길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부분을 찾아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충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서 마련하고 우리 자체의 사업에는 사업비 우선순위 재조정이나 보조금 효율화를 통해서 그 세출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마련해나가는 뼈아픈 노력을 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건 이중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간의 계속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좀 부드럽고 향후 이제 전적인 공약을 해오다가 오늘 좀 강하게 현 시장에 대해서 반대의 어떤 채무를 가지고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시는 뉘앙스가 보이긴 하는데요. 향후 지금 그 전문가로서 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떤 행정 능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원율 시장과 현 예비 후보님과의 인물을 놓고 보면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동안 어떤 경력도 되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 마인드가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이틀 동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이슈도 됐고요. 어제 그 정책연대를 발표한 최정호 차관과 전 최명관 행정부지사 전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후에 조영시구 부측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평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 뭐 정책 이슈는 특정 인과 반대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또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싶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진단과 대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고요. 정은일 시장님과 저와의 어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잘 아시다시피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정무직 차관 출신이기도 하고 유엔기구 이제 대표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운영 방식은 저는 좀 열린 행정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의 재정과 행정 시스템 전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부분을 혁신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두 분이 연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꿋꿋하게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어제 같은 그 경우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어떤 그런 것이 저는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의 희망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정의 혁신을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네, 부채도시를 거론해갖고 나온 사람은 다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이한수 시장의 부채도시를 그 박형철 시장이 거론해서 되었고 또 정은효 시장도 부채도시를 거론해서 되었고 다시 또 우리 후보님께서 부채도시를 또 시를 들고 나온 것이에요. 자기 시장이 되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은효 시장을 지금 굉장히 정은효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정은효 시장하고 정은효 시장이 과거에 도시관리공단에 오실 때 정은효 시장이 좀 추천을 해갖고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이가 좋았고 그렇게 해서 정은효 시장하고 좋은 관계를 있는데 여기까지 왔었는데 정은효 시장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에 정은효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전에 지금까지 후보들이 정은효 시장을 비판하는 정책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가장 가까웠던 우리 후보님께서 정은효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익산시의 재정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했는데요. 서로 앞으로의 여파라든가 여파도 있을 거예요. 뭐 서로 이런 부분에서 정 시장과의 좀 교감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정책 이슈로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맞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정에 휩싸이지 않고 공적인 어떤 공인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후보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행정 전문가로서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시죠. 예, 그러면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뜨거운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